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바연에서 선정한 5월의 인물은 영국인 베델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배설이라는 한국 이름도 갖고 있는데요. 이 인물은 영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았던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어쩌다가 영국인이 대한민국 건국훈장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인물은요, 1872년 영국 남서부 지방, 웨일즈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이 인물이 1886년경에 일본으로 건너와서 살게 됩니다. 일본 고베 지방에서 살게 되는데, 이 고베라는 지역은 일찍이 일본의 개항장이었고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거기서 10대 후반부터 생활을 하다가 1904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1904년 한국으로 들어온 베델은 당시 영국 언론사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이라는 그 언론사에서 통신원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지내게 된 거예요. 1904년은 러일 전쟁이 시작된 해였습니다. 러일 전쟁이 전개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러일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통신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 외에도 많은 언론사들이 러일 전쟁에 관심을 갖고 특파원, 통신원 등을 많이 파견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에는 1904년에 외국인 기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러일 전쟁 취재하기 위해서 베델도 들어왔었는데, 그런데 1904년 이 한국에 들어온 베델은 일본이 한국에 하는 짓을 보고 분노하게 됩니다. 열받게 된 거죠.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못되게 굴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게 되고 대한제국 편을 드는 기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베델의 기사가 신문에 실리지 못하게 됩니다. 베델이 몸담고 있던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이라는 신문사 자체가 친일적 성격을 갖고 있었거든요. 당시 일본과 영국은 영일 동맹 관계였습니다. 1902년부터 영일 동맹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여러 언론사들도 친일적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 이 베델이 일하는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영일 동맹 관계에다가 또 이 신문사도 친일적 성격이기 때문에 일본을 비난하는 베델의 기사가 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에 분노한 베델은 안 되겠다. 내가 한국을 위해 언론사를 차려줘야겠다. 이래서 1904년 베델이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신보라는 언론사를 창간하게 됩니다. 양기탁이 주필로 활동을 하게 되고요. 베델은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 되고 또 이 대한매일신보의 사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예요. 영국인 사장 베델이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비난하는, 일본을 비판하는 언론 활동을 할 때 일본이 함부로 이 신문사를 어찌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영일 동맹 관계였기 때문에 영국인 베델이 이걸 이용한 겁니다. 내가 한국 언론의 방패가 되어주리라. 이렇게 영국인 사장을 앞세워서 일본의 탄압으로부터 방패막이 딱 형성된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후 한국 언론가, 독립운동가들이 활발한 항일 언론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양기탁을 비롯해서 신채호, 박은식 등 이런 인물들이 항일 언론 활동을 쭉 전개해 나가게 되죠. 이래서 대한매일신보는 당시 가장 항일적인 언론사로서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 사례들을 보면요, 을사늑약이 체결됐을 때 을사늑약을 비판했었던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곡, 이게 처음에는 황성신문에 제일 먼저 실렸었는데 대한매일신보에서도 이걸 싣게 되고요. 심지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서 외국인들에게, 외국 기자들에게도 알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장지연이 체포가 됐었는데 이 장지연을 석방하라는 그런 또 기사를 싣기도 했었습니다. 이 외에도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빚을 갚아버리자, 일본의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자, 이런 국채보상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가장 앞장섰던 언론사가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대한매일신보가 국채보상운동의 홍보뿐만 아니라 모금 활동에서도 주축적인 역할을 했었고요. 국채보상운동의 총회사무실이 대한매일신보사에 설치가 될 정도였으니까 가장 앞장섰던 그런 언론사, 주축에 섰던 언론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07년에
우리나라에서 헤이그 특사를 보내는 일도 있었고 또 이 일 이후에 고종이 강제 퇴위가 되는 그러한 일도 있었는데요. 헤이그 특사 사건, 그 다음에 고종의 강제 퇴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장 발빠르게 나서서 호해를 뿌리는 활동을 했었던 것도 대한매일신보사가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에서 장인환 전명훈 의사가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를 사살했었던 사건도 외국 언론을 인용해서 보도를 발빠르게 했었고요. 중간중간 이토 히로부미를 비판하는 그러한 논설을 싣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1907년에 일본 국내 대신 다나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 경천사 10층 석탑을 불법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일본으로 반출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일본으로 몰래 가져갔는데 이것을 알게 된 베델이요, 대한매일신보에서 이걸 폭로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열심히 노력하던 미국인 헐버트와 함께 이걸 국제적으로 폭로를 해가지고 국제 여론을 들끓게 만들어서 결국 일본이 그 국제 여론의 압박으로 경천사 10층 석탑을 우리나라에 다시 되돌려 놓도록 만들었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는 일도 이렇게 베델이 앞장서서 했었던 것이죠. 이러니 일본 입장에서 베델은 엄청 눈엣 가시였겠죠. 그런데 영국인이기 때문에 일본이 함부로 체포를 할 수도 없고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영국에게 계속 요청을 합니다. 베델을 한국에서 추방시키든지 아니면 대한매일신보를 폐간시켜달라 계속 요청을 하는데, 영국에서 이것을 처음에 좀 묵살을 하다가 영국 입장에서도 영일동맹 관계인데 이 베델이라는 인물이 이 영일동맹에 악영향을 준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영국이 손을 대게 되죠. 일본이 먼저 베델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열려요. 한국에 있는 주한 영국 총영사관에서 영사 재판을 하게 되는 건데, 일본이 베델을 고발을 해요. 고발할 때 제목은 한국인들을 선동한다, 치안을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베델의 선동으로 인해서 의병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으며 이래서 한국의 치안이 불안해지고 있고 이게 영일동맹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 이러면서 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 일본이 고발한 영국인에 대해서 영국 재판이 열린 거예요. 주한 총영사관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결국 판결은 어떻게 났냐면요, 베델에게 금고형이 떨어지게 됩니다. 3주간 금고형, 감옥에 가둔다는 것이고 그 후 6주간 또 근신 처분한다, 이런 판결이 나서요, 결국 베델이 상하이에 있는 영국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에서 3주간 감금이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또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베델이 감옥 가 있는 동안 영국은 발빠르게 대한매일신보에 발행 금지 처분을 내리고요. 그 다음에 당시 국채보상운동이 전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국채보상운동의 모금액을 양기탁이 횡령했다라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또 횡령죄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물론 2달 후에 양기탁은 무죄로 풀려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횡령이라는 것 때문에 국채보상운동의 동력이 훅 떨어져 버리게 돼버렸죠. 이게 베델이 감옥 간 동안에 일본이 발빠르게 벌린 일들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베델은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런데 몸이 좋지가 않습니다. 심장병이 생겨가지고요, 베델은 결국 한국에 돌아왔는데 1909년 5월 1일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나이 37살,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렇게 숨을 거두는 베델이 마지막 순간에 남긴 유언은 뭐냐면요, 내가 죽더라도 신문은 살려서 한국 동포를 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한국을 위해 살던 그 삶을 결국 마감을 하게 됩니다. 베델은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지에 안장을 하게 되고요. 당시 한국인들의 추모 열기는 엄청났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장례에 참여를 하고요. 이 추도식은 안창호가 추모식을 전개를 주도를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베델에 가는 길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성금으로 베델의 묘비가 만들어지고요. 그 묘비의 비문은 장지연이 썼는데요. 그런데 일제가요, 치사하게요, 이 묘비를 다 긁어버립니다. 글씨를 다 지워버렸어요. 다 깎아버렸는데
결국 그래서 당시엔 비문이 없어졌죠. 이게 1964년에 가서 우리나라의 언론인들이 다시 성금을 모아서 묘비를 다시 만들었었습니다. 베델이 죽고 나서도 대한매일신보는 유지는 됐었는데요. 바로 베델이 죽은 그 다음 해 1910년 한일 병합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는 일제가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총독부 기관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매일신보는 또 광복 이후에 서울신문이라는 이름으로 또 바꿔서 진행이 되는데요. 서울신문사 사옥에는 그래서 이 베델의 흉상이 또 만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국인이었지만 한국을 위해서 그 모든 삶을 다 바쳤던 베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